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주유소 1부, 2부, 그리고 3부까지 3시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요, 종목 상담이 진행될 테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모두 조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신고가 흐름을 경신했던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만에 조정이 나온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거래량을 대량 매도를 보이면서 개인들이 2조 7천억 원 넘게 사들여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대형주가 많이 조정받은 날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좀 불안했을 것 같은데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들 주유소 3부 상담 접수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네. 오늘까지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낮부터 밤까지 이렇게 네. 방송 연달아서 하는 거 안 힘드세요? 저는 일단 네. 좋아요. 더 그러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청자들과 네. 님들과 이제 만나고 그다음에 뭐 상담도 도와드리고 네. 그다음에 낮부터 저녁까지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계속 책임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저는 시장이 상승보다 네. 하락할 때 원래 피하는 게 좀 장기인데 아직 그렇게 급락하거나 네. 빠질 자리 아닙니다. 네. 오늘 좀 빠져가지고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걸로 좀 그쵸. 예상이 되는데 네네. 시장 얘기 제가 잠깐 하면서 제가 네. 한번 진행을 계속 이선 앵커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시장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피 흐름이 조금 빠졌죠. 1.5% 정도 빠졌는데 대형주들이 조금 밀렸어요. 근데 과거에 대형주들이 밀리면 정말 조정이다 생각할 정도의 흐름이면은 대형주들 5% 이상 밀리고 며칠 동안 밀리면서 상당히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거래소에서 1조 넘게 팔았습니다. 양쪽에서 거의 뭐 1조 2천억, 1조 1천억 뭐 이 정도로 팔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1조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다. 그 많이 떠 있는 게 뭔데?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SK하이닉스. 월봉으로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의 대형주들의 흐름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월봉 보면은 오늘 4% 정도 빠졌죠? 월봉 보면 얘네들은 많이 갔어요. 차트를 보면 SK하이닉스 여기 바닥에서 지금 23,000원에서 15만 원까지 거의 뭐 600% 넘게 대략 한 400% 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도 이미 신고가권으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LG화학도 마찬가지 신고가권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는 쪽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들 월봉상으로 신고가를 거의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요. 반면에 현대건설이라든지 철강주, 뭐 세아베스틸뿐만 아니라 동국제강, 풍산, 현대제철 흐름들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강하냐?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나와도 요만큼밖에 매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유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해서 아직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흔들린다고 겁먹으실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소비주들이라든지 건설주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건설주, 철강주, 증권주 쪽이 만만하니 이쪽을 봐야 된다. 지금 포스코도 안 빠지고 계속 오늘 안 빠졌습니다. 잘.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안 빠졌고요. 얘네들은 왜 안 빠진가 봤더니 철강주, 현대제철 바닥 쪽에서 이제 머리 들고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가 나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왜 얘네들이 안 빠지고 잘 버텨주는지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오늘 안 빠졌습니다.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가지고 있는 이유도 그동안 올라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서
많이 안 올라간 쪽에 이제 순환매가 계속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드리면, 그러니까 종목들은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추세를 볼 때에서 60일선, 21선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밀리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밀리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시장으로 봐야 되는 거지. 정말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을 거고 이게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이유 어제 이제 핑계를 보니까 바로 인도와 브라질 쪽에서 네.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라는 뭐 얘기인데 당연하죠. 뭐 예방 백신을 안 맞췄으니까. 그래서 지금 급증이 나오는 부분이고 마치면 줄어들 겁니다. 미국도 줄어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700명대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뉴스에서 제가 이제 타 뉴스를 좀 보니까 어떤 그 감염 내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뉴스 채널에서 얘기하기를 과거에 1,000명 가까이가 늘어났던 흐름과 지금 국내에 1,000명 가까이 늘어났던 상황은 다르답니다. 뭐가 다르냐면 전에 있었던 1,000명 가까이 늘어났던 상황에서는 확진자 중증 환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았다면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 뭐 75세 이상 이제 조금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지금 우리나라 백신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이 그렇게 예전처럼 마비가 된다라든지 중증 환자가 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내에서 지금 그래도 이전보다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백신 접종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감이 있죠.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어제 오늘 급락 나왔을 거고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거예요. 종목들 뭐 그냥 다 한가 갔을 텐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순환매 보셔야 돼요. 순환매 보시고 시장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눌리면 또다시 올라갑니다. 아직 시장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세라고 그러는데 추세의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좀 이따가 문자 상담, 그다음에 전화 상담 열려 있는데 불안한 종목들 있으면 마구마구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도 시장은 여전히 좋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 생각이 꺾이려면 지수를 급락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내일이라도 60일선 바로 깨져버리고 3천 깨진다. 저는 그러면 이제 조정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빠질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오늘도 보면은 철강주 하나도 안 빠졌죠. 뭐 증권주도 요만큼밖에 안 빠졌고 건설주들은 오히려 GS건설, 현대건설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흐름에서는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시장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언급해 주셨던 뭐 건설주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대량 매도가 뭐 공매도에 쌓인 이런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듣고 아유, 있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네. 봐드릴까요? 저 한국항공우주요. 한국항공우주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50%에 5만 원 매수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매수가가 5만 원의 비중이 50%신데 지금 들고 계신 지가 3년 정도 되셨다고. 네. 5만 원짜리 매수가가 오려면 정말 2018년까지 차트를 줄여야 매수가가 보이는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들고 계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이라도 네. 손절하고 이제는 이제 3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다른 주로 갈아타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올라올 기대를 하고 또 찾고 있어야 되는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대응 네, 방법이 좀 잘 궁금하신 것 부탁드립니다. 같은데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야 할까요, 위원님? 자, 일단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네. 조금 조정이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너 언제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 포기할 자리는 아니에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매수했던 자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3년 동안 고생을 했던 거고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차트라는 게 우상향으로 가는 정배열에 있을 때에서 이게 더 조정받들어 올라가는데 이미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했던 거고 바닥은 작년에 쳤습니다. 제가 한국항공우주도 작년에서 상담을 했을 때에서 이건 바닥을 친 네. 거다.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야 된다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바닥에서 얘도 네, 꽤 맞아요. 갔을 거예요. 22,000원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2만 원 그 초반대에서도 제가 상담을 몇 번 받았던 건데 제가 그때마다 우리나라 방산주 섹터들이 그렇게 급등하는 테마가 아직 안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방산 기술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크게 섹터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한 번은 시세를 줄 수 있는 너무 오래 아니 근데 원래 주가가요 있잖아요. 이게 10년마다 한 번 사이클이 바뀌어요. 네. 그 10년 동안 빠지면 그 다음에서 그 종목은 바닥에서 몇 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사이클이 있고 8년 사이클이 있고 10년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이제 합치면 6년째 지금 5년에서 한 6년 정도 그 정도까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내에서는 박스권을 잘 타다가 상승 사이클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좀 지겹죠. 앞으로 2년 동안 이런다고 하니까. 네.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올라. 이 작년에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4년, 8년 사이클에서 4년 정도의 조정을 4년 좀 넘긴 했지만 좀 과하게 좀 조정을 다 마무리를 했고 우리나라 KF21 보라매 이번에 만들었죠. 네, 네, 4.5세대. 쓰고. 이거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투기뿐만 아니라 뭐 헬리콥터도 만들고요. 뭐 미사일 같은 것도 뭐 현무포 시리즈도 잘 만들고 거기다 잠수함도 만들고 뭐 조만간에 뭐 항공모함도 만든다고 뭐 이지스함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아실 거고. 그래서 이 방산 기술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그 무기 사업이 이 방산 사업이 이게 돈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잘 될 것 같은 이 느낌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이거는 꼭 지고 가야 돼요. 그럼 주가 매수 할까요? 주가 매수 자 그래서 물어볼 것 같아서 자 그럼 차트를 보면은 지금 수급을 보니까 지금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열심히 매도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다시 이걸 주가를 또 하락시킨 다음에 매집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한 3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만 원서부터 그 이하로는 같이 매집을 해버리세요 그냥. 네. 3만 아셨죠? 이하로 내려가면. 네. 결국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거는 정말 네. 크게 갈 수 있는 섹터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10만 원짜리도 간다고 봅니다. 대신에 한 그러네요. 2년, 3년 봐야 돼요. 지겨워요. 근데 네. 더 이상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뭐 5만 원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내년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 한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승부 봐서 벌기만 하면 된다라 그러면 이쪽 한국항공우주부터 해서 방산 섹터들은 저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섹터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매집하세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3년을 버티셨는데 매도를 하기가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맥 1,300원에 20%예요. S맥 1,300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네, 사신 지 언제 사셨어요? 1년 넘었어요. 1년 들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 예. 종목을 1년 들고 계신 거면 2,500원대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때 조금 더 해다가 더 저거 하려다가도 네. 지금 고점을 터치를 했는데 그때 매도 못 하시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좀 예. 더 이런 시세 분출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S맥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기업 실적부터 잠깐 한번 볼게요. 보니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네요.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을 해놨고 그리고 매출액도 좀 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부분, 뭐 핸드폰 부분, 뭐 터치 패널, 뭐 핸드폰 부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섹터인데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종목이고 이거는 파실 필요가 없고요. 예, 거래가 없어서 지금 안 움직이는 건데 예. 저는 IT 부품주들이 어쨌든 간에 저는 큰 시세를 한번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얘도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면 그렇게 완전 가벼운 거는 아닌데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얘도 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700원, 잘 가면 2,000원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지금 추세를 돌리고 지금 여기를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흔들렸어도 얘네는 하나도 안 빠지죠, 잘. 요즘 이렇게 빠지고 그런 건 없는데. 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수급을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많이도 샀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물론 좀 단타 물량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외국인들이 지금 190만 주 샀다라는 것은 그래도 한번 시세를 조만간에 한번 내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예상이 돼서 그래서 이거는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굳이 손절하겠다면 뭐 1,400원 잡으시면 되지만 안 떨어질 것 같아서 1,700원에서 욕심내면은 2,000원까지 저는 보유 가능하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한 네.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저도 맨 처음에 핸드폰으로 샀는데 네. 중간에 지금 그 자회사라 그래나 뭐가 코로나 그 치료제하고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자회사에. 예. 히토리에서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히테로테마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 이제 히테로테마라 그래서 과거서부터 히테로테마로 엮어줬으면 그러면 예. 되는데 과거 히테로테마주도 움직일 때에서 얘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어도 예. 엮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예.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저기 코로나 그거 저걸로는 볼 수 없어요? 치료제? 뭐라고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예. 코로나 치료제로 오늘 코로나 치료제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20% 안 올라갔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IT 섹터가 움직여야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어떤 이슈가 붙어가지고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은 이게 그걸로 움직였구나. 그러니까 세력들 맘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엮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히토류가 됐든 아니면은 뭐 핸드폰 부품이 됐든 아니면은 히토류가 됐든 어쨌든 엮으면은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혀 엮이지 않고 거래가 없죠.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다가 뭐로 엮이는지 그러니까 뉴스에 민감하게 이제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뉴스의 팥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주들 정말 난잡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결국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대지 마시고 만약 그런 그 코로나 이슈로 해서 움직이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IT 섹터로 움직이면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는. 저는 그렇게 일단은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S맥은 지금 뭐 물량을 좀 사들이고 있어서 2,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큰 수익권에서 매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성창투요. 대성창투요. 네, 5,432원에 5%요. 네, 5,432원에 5% 들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급등했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좀 많이 고점이신데 지금 이 주가가 하락하다가 그래도 다시 조금 올려주려는 모습이어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성창도 질문을 주셨는데 많이 물으셨네요. 그렇죠? 네. 네,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왜 고점에서 그 업비트라든지 두나무 상장할 것 같아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관련주들이 다 폭등해서 그냥 혹시나 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그냥 업비트도 있고 관련주들도 다 가고 하길래. 근데 좀 그래도 늦었어요, 한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탓합니다. 그 바닥에서 살 때서는 먹을 포인트인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이라는 거 찾아오는데 사실 이게 누가 깨지려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단타하는 사람들은 잠 차트 먹겠습니다. 이게 5,500원대에서 들어갔다가 치면은 여기가 이제 장대 연봉이 나오면은 이날에서 이거는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손절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거의 20% 가까이 이제 손실이 내버린 건데 아직 기준 양봉도 살아있고 거래가 그렇게 많이 실리면서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5,000원까지의 반등을 보면서 가져가되 아직 시장이 무너지거나 꺾이거나 하는 흐름은 없으니까 원래 이제 장이 좋을 때에서는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 이렇게 투자하는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창투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시세들이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차례 조정을 지금 받았는데 반등 주고 또 빠질 건지 아니면 더 조정을 받을 건지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갖고 있으면은 5,500원까지는 다시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틈에는 뭐 저기 수급 들어올 때 뭐 해도 되나요? 뭐라고요? 추가 매수? 네, 지감에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샀다가 얘가 3,000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은 정작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뭘 하려는 한 것보다는 이 이제 대성창투는 아직 시장이 꺾이지도 않았고 뭐 도통 그렇게 뭐 쉽게 꺾일 것 같은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 대성창투가 3,000원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여기서 그냥 올라가든 5,5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으니 한번 버텨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라 그러면 여기서 좀 애매하고 만약에 다른 그 창투사 관련주들이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걔네들이 막 상한가를 간다 뭐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봐도 돼요. 그러면 근데 그쪽 애들이 이렇게 뭐 신통방통하게 안 움직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은 개인들을 한번 털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옆으로 이렇게 쭉 조정받으면 동방처럼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동방처럼 이게 얼마나 지겨워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안 올라가고 거의 뭐 2달 가까이로 이렇게 빠져버리죠 또.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과거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는 말고요. 오히려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버티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는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자 그러면 빠져나오면 그때에서 내가 정말 주식을 너무 고점에 샀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다면 거기서는 잘 빠져나오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떠 있는 거 사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장과 종목이 괜찮기 때문에 그나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나중에서 이제 시장 고점을 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네. 네. 자, 대성창투는 추가 매수 궁금해하셨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전략적으로 유리하고 5,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으로 접수받은 스피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화 상담보다는 네. 스피드 상담을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드리는 건데 문자를 많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알체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의 알체라 매수 가격은 35,700원에 비중 10%, 35,700원.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이 옆으로 횡보하고 지루하죠. 계속 횡보하면서 지루하면 그냥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점이 31,000원짜리 이 정도가 지지가 되면 그냥 보유하시고 올라오면 35,000원. 근데 지루합니다. 거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듬성듬성 거래가 좀 실리는 패턴이 있어야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데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할 것 같다 느낌만 말씀드리면서 보유만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다음으로 유튜브 상담에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14만 원에 15%. 자, 매수 가격은 14만 원에 15%. 이거 아침 방송에서 제가 건설주 좋아해가지고 이거 지난달에 3월달에 바닥에 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아침 방송에 이제 공략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한 14만 원 올라갈 때에서 한 저항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파시라고 좀 얘기했던 건데 역시 정확하게 조정을 받네요. 근데 또 올라갈 겁니다. 자, 매수 가격 14만 원이면은 저는 매도 사인을 줬던 자리인데 거꾸로 사셔서 갖고 좀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회사 망할 것도 아니고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오면요. 14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일단은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세요. 제가 볼 때는 12만 원, 13만 원 이하. 고기가 좀 안전한 자리고 지금 자리는 그냥 애매한 자리 정도?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더존 비주온. 네. 유튜브 상담의 더존 비주온. 더존 비주온. 많이 빠졌네요. 88,100원의 100원에? 비중은 10%. 자,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면 얘가 지금 바닥주가 아니에요.
바닥주가 아니고 많이 올라갔고 여기가 추세가 한번 깨졌죠.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반등 주면 또 빠집니다. 이런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10만 원 쪽으로 반등 주면은 당연히 파시는 게 낫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낙폭과에 따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최대 목표치를 10만 원으로 보고 그 중간에 9만 원, 9만 2천 원, 9만 5천 원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8만 3천 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얘는 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8만 3천 원이 깨져버리면 그때는 버티기 하지 마시고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폭과에 따른 반등으로 매매, 양호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유튜브 상담에 톱텍. 자, 톱텍 질문 주신 거는 이건 낙폭과대 종목이라서 그렇게 이렇게 저점이 깨지거나 박살을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갖고 있다가 오늘 시장이 흔들려서 그래요. 흔들려서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아까 이렇게 횡보하는 그 거래가 없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거래가 좀 실리죠. 그럼 얘는 조만간에 14,000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2,300원에 공략이 돼서, 그래서 잘 사셨네요. 바닥에서 싸게 잘 사셨으니까 14,000원까지 봤을 때 거래가 실리면 넘어갑니다. 거래가 실리면 15,000원 쪽으로 이상으로 넘어가고, 거래가 없으면 14,000원 쪽에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닝 정도.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브 상담에 코스모 화학 질문 주셨는데, 오늘 시장 빠질 때 혼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 끊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도 없는데 정고점 저항으로 왔다. 한 번 정도는 여기서 한번 끊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팔았으면 좋았을 것을. 매수 가격은 13,600원 물렸는데, 이게 이제 수급이 꼬인 게 좀 이게 좀 걱정입니다. 다른 거는 다 걱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 금융투자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고, 이거는 들어줄 때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게 수급이 꼬인 종목은 이거 못 넘어가요. 다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반대로 돌려 세우려면 금융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매수가 들어오든가, 외국인들이 단타치지 않고 또 다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2차 전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넘어갈 생각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떨어지는 애들과, 뭐 몇몇 애들은 2차 전지만 엮인 게 아니고 다른 쪽도 엮였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더 엮였으면은, 만약 얘가 뭐 태양광이 엮였든지 반도체였으면 좀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그 코발트 쪽 2차 전지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반등 줄 때 13,000원 정도로 다시 올라와 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피드로 여러분들의 종목들 빠르게 짚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7749님이 보내주신 K20입니다. 자, 매수가는 20%고, 2,95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 이 종목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잘 아시는 종목이 아닌가요? 이제 반도체 네. 전기차 섹터 종목인데요. 네, 네. 이게 100원짜리였을 때, 이게 100원짜리 때. 100원이요? 네? 100원이요? 아니, 100원짜리가 500원 이때 있었잖아요. 네. 쌀 때, 동전주일 때. 동전주일 때. 그때 하도 바닥에 있길래 2차 전지 그때 아무래도 좋게 보고 있었고, 네. 그래서 한번 실전 매매 정세에서 아침 방송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게 아마 요 종목이 아마 실전 매매 정수에서 수익률 탑으로 지금 아마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표적 종목으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수익률이 500%인가 되어 있는데, 와.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저는 잘 이제 보질 않아요. 잘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 사셨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네. 2,950원? 2,950원. 참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종목 바닥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아야 될 종목을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럼 조정이 어느 정도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그냥 반을 그냥 뚝 자르세요. 그러면 한 이 정도부터는 우리가 매매로서는 조금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더 안전한 자리 어디냐면, 절반에 또 절반을 뚝 자르세요. 이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제 초보자들이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사신 자리는 22,950원이죠. 쉽지 않은 자리예요. 여기는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선수들은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1초 만에 들어갔다가 2초 만에 손절하가 나옵니다. 네. 선수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들어갔다 물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둬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줄줄줄 빠지죠. 정작 초보자들이 사야 될 1,400원짜리에서는 안 사고 고점에 물려서 고생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손절을 못 해갖고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일단은 중심 이상에서 지금 조정을 이것도 지금 382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디 비율로 보게 되면 3825, 618에 대한 그 조정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382 조정에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 매수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들어주면 2,700원까지는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손절보다는 보유하고 있다가 2,750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고 좀 전에 설명들이 길었던 이유들은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싸게 사질 않으면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작년에서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바닥에서 좋아 보여서 추천을 했지만 지금은 쳐다도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 나중에 네.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로 또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올라오면은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재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 보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종목은 잘못이 없죠. 내 매수 타이밍이 참 잘못된 건데 이 종목은 이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걱정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2,7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6861님이 보내주신 코렌이고요. 매수가는 796원 그리고 비중은 40%입니다. 자, 이분께서는 수익률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거의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나고 계시고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바닥에서 잘 사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바닥에 네. 잘 사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1,000원짜리 이하 종목이고 증거 100%짜리 종목이죠. 자, 차트를 보면은 위치는 정말로 잘 사셨어요. 네. 위치는 이 바닥 자리에서 700원대짜리면은 여기 이전에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사셨네요. 바닥에서. 작년 바닥에서 잘 사시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동전 주면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 이하 종목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상장 폐지를 우리가 잘 피해 가야 되거든요.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 제품 그쪽 관련주 쪽이에요. 얘가 이쪽인데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니까 어쨌든 적자가 지금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중간에 하나 흑자가 난 게 있어서 뭐 상장 폐지 이슈는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실적들이 안 좋게 되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봤던 거고요. 뭐 상장 폐지 위험은 없었겠네요. 뭐 올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차트를 봐서는 지금 우상향으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장대 음봉 하나 있죠. 한번 물량들 한번 이렇게 손바뀜이라 그러는데 한번 털었다가 누군가가 다시 물량을 받아가지고 땡겨 올리는 작전주 패턴입니다. 작전주 패턴이고요. 이런 작전주 패턴이라서 나쁠 게 없어요. 바닥에서 작전주 패턴들은 크게 갑니다. 제가 3월 달에서 시장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있기 때문에 동전주들 조심하셔라. 그런데 3월 상장 폐지 시즌이 끝나면 이거 3월 30일까지 딱 끝나버리고 4월이 시작되게 되면 잡주들이 많이 급등을 하는 폭등 장세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네네. 걔가 얘입니다. 이런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레는 제가 볼 때는 한 1,200원 깨지지 않으면요. 그냥 냅두면 이거 2,000원 내지는 뭐 3,000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고 거래량도 그렇고요. 충분히 작전주 패턴으로 이거 넘어가면은 크게 가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1,200원 안 깨지면 그냥 쭉 들고 가 보세요. 그러면 2,000원 정도에서 한 절반 팔고 나머지들은 뭐 3,000원 정도에서 파시고 그래도 될 만한. 왜냐면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도 그러하고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들 이런 종목들은 상장 폐지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전주들은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큰 수익을 보시고 계신데 상장 폐지 심사도 통과를 했고 앞으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큰 수익으로 매도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상담 1507님이 보내주신 현대로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이고요. 매수가 27,000원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자, 종가랑 비슷한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현대로템 어제 뭐 수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뭐 나왔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내용은 제가 잘 체크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밀리긴 했는데 저점이 살아 있습니다. 저점이 살아 있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얘가 정작 정말로 계속 땅굴을 계속 팔 생각이면은 여길 깰 겁니다. 요 자리를 깰 거고 저점도 깰 거고 저점은 대략 얼마냐면은 19,000원 요 자리를 깨야 돼요. 19,000원을 깰 거고 그리고 15,000원도 깨야 됩니다. 그래야 얘는 잠수를 탑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질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른 종목들은 막 30%막 콜에 막 100% 올라가는데 얘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그러면서 정말로 재미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거예요. 23,000원 넘어가고 24,000원 넘어가고 넘어는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7,000원에 공략을 해서 갖고 있다면 장기 투자라면은 이걸 갖고 있으면 그 승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 안 듣는 종목 중에 하나죠. KT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지겹습니다. 꼼짝도 안 해요. 1년 내내 갖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나. 근데 1년, 2년 가져가다 보면 결국은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로 바닥에서 안전하게 끌고 갈 거면 현대로템, KT, 뭐 한국전력 좋아요. 근데 지금 KT도 마찬가지. 이 대형주들은 이것도 아마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욕만 나오는 종목이죠. 왜냐 꼼짝도 안 하니까. 근데 결국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꼼짝도 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지루했던 종목인데 이제서 올라가듯이 이 대형주들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정말로 안 움직이는데 결국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그 현대로템도 만약에 장기 투자를 원하고 안전한 걸 원하고 큰 금액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수익 내고 싶다. 지금 당장 나는 수익 안 내도 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20% 정도만 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가져가는 게 유리하고요. 네.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당장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IT 부품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개별주들 아까 코렌처럼 그런 이제 잡주들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 네. 좀 답답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시 한번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스피드 상담 진행해 볼게요. 자, 스피드 상담 계속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에 할인지주. 할인지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인지주. 자, 매수 가격은 9,700원에 비중 10%. 얘도 정배열이네요. 그렇죠? 자, 중배열. 이게 정배열이라는 거는 이평선이 5, 20, 60, 120이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5 여기 보면 이게 5일선, 이게 21선 녹색, 61선 이렇게 정배열로 여기서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배열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10,000원 돌파를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가시고 10,000원 돌파가 되면 그때서 다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키스트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자, 키스트 매수 가격 17,750원에 비중은 5%. 요거 같은 경우도 이 큰 박스권에서 좀 불리한 가격에서 지금 그러니까 좀 재미없는 좀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딱 보면은 재밌는 가격은 12,000원대에서 10,000원 자리. 그래서 기다리면 또 내려와요. 또 기다리면 또 20,000원 가고 또 기다리면 또 10,000원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내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타니까 17,750원은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수익이 났다가도 좀 기다리면 또 손실이 나고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나쁘질 않으니까 다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좀 싸게 14,000원이나 14,000원 정도 사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세요. 14,000원에 13,000원 정도.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도 뭐 조만간에 이제 소비주들이 움직이겠죠.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 그러면 소비가 계속 살아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뭐 말 그대로 소비주도 움직이지만 엔터 쪽도 소비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엔터 쪽들도 소비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은 다시 17,000원대 그리고 20,000원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조정 과정에 좀 있으니까 조금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으로는 드림텍 질문 주신 거. 드림텍 이것도 지금 추세를 벗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좀 모자라는 게 조금 문제.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9,510원에 비중은 5%. 일단은 수익이신데 가져가세요.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정배열로 돌리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11,000원 돌파하면 그다음 12,000원. 그 12,000원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한 13,000원 정도 보시면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그러면서 보유 이것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메리츠 화재. 자, 메리츠 화재 지금 보험주들도 금융주들 트로이카라고 하거든요. 원래 유동성 장세에서는 은행주, 보험주뿐만 아니라 뭐 증권주, 건설주 이게 이제 움직여주는데 나쁘지 않아요. 보험주들도. 얘도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꺾여 있는 우하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별로라고 말씀드리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들은 눌리면 또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17,800원. 뭐 사신 자리는 매매적인 자리 관점으로 보면은 나쁜 자리는 아닌데 조금 떠 있으니까 17,700원 깨지면은 비중을 좀 줄이실 생각을 좀 하고 손절을 생각을 하시고 보유하는 거 괜찮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좀 욕심내면 한 22,000원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동국제강, 철강주 참 강하죠. 안 그래도 작년서부터 해서 철강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철강주들 현대제철, 포스코, 풍산 그리고 동국제강까지 작년에서 이제 추천하고 올해에서는 세아베스트를 추천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갈 줄이야. 사실 이 정도까지 잘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너무 잘 가죠. 그래서 이 철강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민감주, 건설주, 증권주 이쪽이 계속 따라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철강주가 죽잖아요. 저는 시장 좋게 안 봅니다. 철강주가 죽으면 시장도 같이 죽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국제강 갖고 있는 상황에 14,700원. 뭐 싸게 산 거는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가격대는 6,000원대, 6,000원대. 근데 뭐 수익이 났으면 장땡이죠. 그렇죠? 네.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은 19,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세요. 19,000원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HMM 보면 해운주인데 19,000원이 깨지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살려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19,000원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세요.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삼성전기라든지 LG화학의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갔어요. 신고점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2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갈 목표치 커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다시 매수하시면 되고 지금은 19,000원 안 깨지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스피드 상담 두 번째로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종목 상담 해드리려고 저희가 두 번째 연결해드린 거니까 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25,000원에 30%입니다. 25,000원에 30% 들고 오셨고 예. 사신 건 최근에 사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자, 일단은 IT 섹터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재미가 없는 것들은 많이 떠서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망도 좋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들은 다른 애 다 올라갈 때 몇 년 동안 못 갔던 종목이고 이제서야 가는 종목이라서 저는 하반기까지 만약에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월봉산을 보게 되면 위치가 나오는데 다른 IT주들은 다 여기 떠 있어요. 그럼 얘도 거기에 똑같이 움직이면 얘는 55,000원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시면서 55,000원까지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55,000원이면 100% 수익 나와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대형주에서. 그래서 이거 뭐 3만 원만 가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인데 그 정도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연말까지 3만 원, 35,000원, 잘 가면 4만 원도 저는 충분히 갖다 놔야지 다른 애들 간 것만큼 똑같이. 그러니까 뭐 얘가 특별 대우를 받아서 많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은 다 그만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장기적으로는 4만 원 정도를 보셔야 되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도 사고 기관도 사고 연기금도 사죠.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대형 패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플렉서블 접히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스마트폰도 이제 그 대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OLED가 많이 탑재가 되고 노트북도 마찬가지 LCD 다 OLED 탑재가 되고 그 다음에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 점차적으로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기에 디스플레이도 점점 더 커지고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이게 죽을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아무리 못해도 3만 원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4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상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내일장 전략 정말 짧게 한 1분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들은 네. 원래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만큼 흔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을 게 아니고 아까도 좀 종목 상담하면서
어디 섹터가 움직이는지 보셨죠? 기가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습니까? 떠 있는 거 안 사요. 얘는 철저하게 떠 있는 것들은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때려요. 지금. 그래서 셀트리온도 엄청나게 매도하는 게 바닥에서 2만 원짜리가 뭐 몇천 프로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떠 있는 것들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업황들의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돌고 있는데 얘네들 사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뭘 사고 있느냐? 바닥에 있는 애들. 그래서 지금 IT 섹터에서 중소형주 바닥에 있는 거 제일 만만한 게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에서 IT는 주도주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 있어서 반도체 쇼티지 상태에서 반도체 주도주니까 그쪽도 잘 보셔야 되고 경기 민감주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건설주. 철공주 안 죽는다. 조정받으면 사야 되고 뭐 이런 증권주. 이쪽 종목들을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살아있어야지 시장이 조정이 작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순환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이쪽 섹터를 위주로 보시면서 내일 시장도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그쪽에 있는 섹터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흔들리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쪽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의 매도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또 집중해야 하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상담부터 유사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